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68세 김모 씨. 이분은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월급도 좋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달 월급 150만 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근무하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요? 특별히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준비를 안 했을 뿐입니다. 퇴직금 3억 원, 자식 둘 결혼시키고 집 사주느라 다 썼습니다. 자식 잘 되면 나도 편하겠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님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겨우 45만 원. 그래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노인 자살률도 1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 준비 안 하면 노후는 비참해집니다.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70 넘어서 폐지 줍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파킹 관리 일하시는 거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거지 생활을 피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사례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노후 파산의 첫 번째 함정,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자식 교육비, 자식 결혼 자금, 자식 집 마련, 여기에 평생 번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3세 박모 씨 부부. 이분들은 서울 강남에 8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아들은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딸은 남자 쪽에서 집 없으면 결혼 힘들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이 결정하신 게 뭐였을까요?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8억에 팔아서 아들한테 3억, 딸한테 3억 줬어요. 남은 2억으로는 경기도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자식들 잘 됐으니 우리도 편할 거야 생각하셨죠. 그런데 3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왔어요. 2억 전세금 돌려받아서 다시 집을 구하려니까 전세가가 다 올라서 2억으로는 똑같은 집을 못 구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로 옮겼어요.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서 90만 원. 월세 6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 남습니다. 한 달을 3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렸더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합니다. 집 사줬는데 생활비는 못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어떻게 사실까요? 할아버지는 아파트 택배 일하시고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십니다. 70 넘은 나이예요. 결국 자식 잘 되라고 다 줬는데 정작 본인들은 70에도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 잘 되면 나도 편하겠지는 착각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부모 모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독립시키는 것과 부모 노후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은퇴 후 무리한 창업입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회사 다니다가 60 전후로 퇴직하면 갑자기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창업을 생각합니다. 퇴직금 2억, 3억 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장사하면 되겠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 카페, 편의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사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한 62세 분이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비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합쳐서 1억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2억 중에 1억 3천 쓴 거예요. 처음 6개월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대요.
손님도 좀 오고. 근데 1년 지나니까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근처에 치킨집이 하나 더 생기고 배달 앱 수수료는 비싸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결국 2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2억에서 1억 3천 쓰고 2년간 적자 보전하느라 5천 더 썼어요. 남은 돈 2천만 원. 64세에 남은 게 2천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빚은 안 진 게 다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장사 안 되니까 대출 받아서 버티다가 빚만 잔뜩 지고 망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5년 내 폐업률이 80%입니다. 100명이 창업하면 80명은 5년 안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식업은 더 심해요. 경험도 없이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하실까요? 할 게 없으니까요. 퇴직하고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치킨이나 튀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함정, 보증과 빚의 늪입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친구, 친척, 사위, 며느리 사업 보증 서는 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68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장인어른, 사업 잘 되면 6개월 안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믿고 빌려줬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러더니 결국 사업이 망했어요. 5천만 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위가 은행 대출 받을 때 장인어른을 보증인으로 세웠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모르고 도장 찍어주셨는데 알고 보니 2억짜리 대출 연대 보증이었습니다. 사위가 빚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보증인한테 청구가 들어왔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2억 빚을 떠안은 겁니다.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딸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증은 내가 빚을 지는 거예요. 친구가 사업 잘 되면 갚겠지, 사위가 설마 안 갚겠어?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업은 10중 8구 망해요. 그러면 못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노후에는 절대로 보증 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함정, 건강 방치와 의료비 폭탄입니다. 건강이 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한 7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부터 당뇨가 있으셨어요. 의사가 약 먹고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라고 했는데 나는 괜찮아, 조금 높은 거 가지고 뭘 하면서 무시하셨어요. 병원비 아깝다고 약도 안 드시고 단 것도 계속 드셨어요. 7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갔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 왔다고 하더래요. 게다가 신장도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해야 해요. 한 번에 5만 원씩,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거기다 눈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국민연금이 50만 원인데 의료비로 100만 원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 4천만 원이 3년 만에 다 바닥났습니다. 지금은 의료급여 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계세요. 70대 초반에 벌써 빈곤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만약 60대 초반에 당뇨 관리를 잘했으면 어땠을까요? 약값 한 달에 만 원, 1년에 12만 원이면 됐어요. 7년 해봐야 85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리 안 하다가 합병증 오니까 몇 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건강은 투자입니다. 병원비 아깝다고 안 가면 나중에 그 10배, 100배를 쓰게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 함정, 노후 준비 미루기입니다. 이게 제일 흔한 실수예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지금은 바빠서 이런 핑계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30대에 시작하는 것과 50대에 시작하는 것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5% 수익률로 복리 계산하면요.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저축하면 원금은 3억 6천만 원이고 이자 포함하면 약 8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50세부터 60세까지 10년만 저축하면 원금 1억 2천만 원에 이자 포함해도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은 100만 원을 저축해도 시작 시기에 따라 6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시간이 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준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50 넘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지금까지 노후 파산의 5가지 함정을 봤습니다. 자식한테 올인, 무리한 창업, 보증과 빚, 건강 방치, 준비 미루기. 이 5가지만 피해도 노후 파산 확률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점검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자산 점검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부동산부터 봅시다. 집이 있으세요? 시가가 얼마예요? 대출은 얼마나 남았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5억인데 대출이 2억 남았다면 실제로는 3억짜리 집인 거예요. 이걸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전세예요? 월세예요? 전세면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면 월 얼마씩 나가나요? 이걸 다 적어보세요.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통장에 있는 돈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비상금으로 쓸 돈, 생활비로 쓸 돈,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이렇게 나눠보세요. 보험도 점검하세요. 지금 보험료 매달 얼마씩 내고 계세요? 그 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험인가요? 혹시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냥 계속 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보험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 보셨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65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와요.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은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거 있으세요? 있으면 수령 시기가 언제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보면 내 순자산이 나옵니다. 집 3억, 예금 5천만 원, 연금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채 점검입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주택담보대출 있으세요? 잔액이 얼마고 이자는 매달 얼마씩 나가나요? 이자율은 몇 %예요?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만기는 언제까지예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요? 이것도 다 빚이에요. 한도가 2천만 원이고 지금 1천만 원 쓰고 있다면 빚이 1천만 원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빚입니다. 카드 명세서 보면 할부 잔액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더해야 해요. 보증 채무는 없나요? 누구 사업 보증 섰거나 자식 전세 보증금 보증 선 거 없나요? 이것도 잠재적 빚이에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거든요. 목표는 뭐예요? 60세 전에 완전 무부채 만드는 겁니다. 빚 제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노후에 빚이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수입 점검입니다. 은퇴 후에 들어올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예상액은 아까 확인했죠? 예를 들어 월 6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개인연금은 월 3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부동산 임대 수익 있으면 그것도 더하고, 주택연금 받을 계획이면 그것도 계산해 넣고, 다 합쳐서 월 얼마가 나오나요? 100만 원? 150만 원? 이게 은퇴 후 기본 수입입니다. 네 번째, 지출 점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쓰고 계세요? 가계부 쓰세요? 안 쓰신다면 이번 달부터라도 꼭 쓰세요. 식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이렇게 항목별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한 달 적어보면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식비로 50만 원 쓰는구나. 외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통신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럼 은퇴 후에는 얼마나 쓸까요? 어떤 항목은 줄어듭니다. 교통비는 줄어들어요. 출퇴근 안 하니까. 의료비도 줄어들어요. 회사 안 가니까 옷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경조사비도 좀 줄어들고요. 하지만 어떤 항목은 늘어납니다. 의료비가 확 늘어나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거든요.
여가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 하고 싶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쓴다면 은퇴 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쓸 거라고 봐야 해요. 그럼 수입은 150만 원인데 지출은 2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적자예요. 1년이면 600만 원 적자고요. 그럼 모아둔 돈으로 메워야 하는데 2천만 원 있으면 3년 만에 바닥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해야 해요. 다섯 번째, 건강 점검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만성질환 있으세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거요. 있으면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약 잘 드시고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시나요? 정기 검진은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도 있고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이거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진짜 중요해요. 가족력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특정 질환 있는 분 계세요? 암, 당뇨, 심장병 이런 거요. 가족력 있으면 본인도 조심해야 해요. 예상 의료비도 계산해 보세요.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지만 70 넘으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노후 자금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관계 점검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해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은퇴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거든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으면 은퇴 후에는 더 힘들어져요. 황혼 이혼도 많고요. 관계 개선이 필요하면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자식과의 관계는요?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모셔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자기 살기도 바빠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친구나 지인 네트워크는 있나요? 은퇴하면 회사 동료들하고는 멀어져요. 그럼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친구 관계 잘 유지하고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6가지를 점검해 보면 내 상황이 정확히 보입니다. 준비가 잘 된 건지 부족한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부터 시작해야 할 것들이에요. 전략 첫 번째, 주거 안정입니다. 집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해요. 노후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에 큰 집 못 사면 작은 집이라도 사세요. 아파트 못 사면 빌라라도 사세요. 신축 못 사면 구축이라도 사세요. 아니면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 살 돈이면 지방에서는 2억짜리 괜찮은 집 살 수 있어요. 남은 3억은 노후 자금으로 쓰고요. 실제로 한 58세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서울 전세 살다가 전세금 2억 5천 빼서 충청도 지방 도시로 이사했어요. 2억에 30평짜리 아파트 샀어요. 남은 5천만 원은 예금했고요. 서울 떠나니까 섭섭하긴 한데 집 걱정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요. 지방은 물가도 싸고 공기도 좋고 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이 이미 있으면 함부로 팔지 마세요. 집값 올랐으니까 팔아서 전세 살까? 이런 생각 위험해요. 전세 사기도 많고 나중에 다시 집값 오르면 후회해요. 주택연금도 알아보세요. 만 55세 이상이고 집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 받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이면 월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받을 수 있고 집값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전략 두 번째, 빚 청산입니다. 60세까지 모든 빚을 갚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50세고 대출이 2억 남았다고 칩시다. 10년 안에 갚아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할까요? 2억을 10년, 12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7만 원씩 갚아야 해요.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갚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출을 줄여야 해요.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옷 안 사고 차 바꾸지 말고 모든 걸 아껴서 빚 갚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고금리 빚부터 갚으세요. 신용카드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 이자율이 높아요.
연 10%, 15% 이렇게 나가요. 주택담보대출은 연 4%, 5% 정도고요. 그러니까 고금리 빚부터 갚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한 55세 분이 5년 만에 2억 대출을 다 갚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는데 넣었대요. 외식 1년에 두세 번, 여행 안 감, 옷 안 삼, 핸드폰도 안 바꿈. 정말 악착같이 아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빚이 없으니까 진짜 숨통이 트여요. 60부터는 버는 돈이 다 내 거잖아요. 이 기분을 말로 표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략 세 번째, 연금 3중주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이죠. 그런데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60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도 있고, 65세 정상 수령할 수도 있고, 70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어요.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씩 줄어요. 반대로 연기하면 금액이 늘어나요.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늘어나고요. 그럼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건강하고 다른 수입이 있으면 연기하는 게 유리해요. 금액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면 조기 수령할 수밖에 없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연금저축 같은 거 있으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400만 원까지 납부하면 16만 8천 원 세금 돌려받아요. 이것도 꽤 큰 금액이에요. 주택연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집 있으면 꼭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주택연금 80만 원 합치면 월 16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전략 네 번째, 건강 투자입니다. 건강이 곧 돈이에요. 아프면 돈이 새 나가거든요. 예방검진부터 하세요.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로 해줘요. 40세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암검진도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요. 이거 꼭 받으세요. 만성질환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세요. 당뇨약, 고혈압약, 거르지 말고 꼬박꼭 드세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약값 아까워하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 병원비 내는 거예요. 운동도 하세요. 돈 안 들어가요. 그냥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됩니다. 집 근처 공원 산책하세요. 이게 최고의 건강 투자예요. 식습관도 바꾸세요. 짜게 먹지 말고 달게 먹지 말고 기름진 거 줄이세요. 채소 많이 드시고 과일도 적당히 드시고요. 이것만 잘해도 당뇨, 고혈압 예방돼요. 치아도 중요해요. 입 빠지면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 한 개에 100만 원, 200만 원 해요. 10개 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양치질 잘하고 1년에 2번 스케일링 받으세요. 눈도 관리하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거 조심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으세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난청 오면 보청기 해야 하는데 비싸요. 큰 소리 피하고 이어폰 오래 끼지 마세요. 건강이 유지되면 의료비가 안 나가요. 그럼 그 돈을 생활비나 여가비로 쓸 수 있어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전략 다섯 번째, 소득 다각화입니다. 큰 수입 하나보다 작은 수입 여러 개가 안전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 100만 원짜리 수입 하나만 있으면 그게 끊기면 수입이 제로가 돼요. 하지만 월 20만 원짜리 수입이 5개 있으면 하나 끊겨도 8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럼 작은 수입원은 어떻게 만들까요? 경력을 활용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쌓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로 컨설팅하거나 강의하거나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계사 출신이면 세무 상담해 줄 수 있고, 교사 출신이면 과외나 강의할 수 있고, 엔지니어 출신이면 기술 자문해 줄 수 있어요. 시간당 3만 원, 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도 좋아요. 중고 거래 앱에서 안 쓰는 물건 팔 수도 있고, 수제품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농산물 재배해서 팔 수도 있어요. 한 60대 할머니는 뜨개질로 한 달에 40만 원 버세요. 인터넷에서 맞춤 주문받아서 모자, 목도리, 가방 이런 거 만들어 파세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용돈벌이를 넘어서 생활비 보탬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공간 활용도 가능해요. 집에 빈 주차 공간 있으면 월 10만 원,
20만 원에 대여할 수 있어요. 다락방이나 창고 있으면 그것도 대여 가능하고요. 전략 여섯 번째, 관계 관리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져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비하세요. 은퇴하면 하루 24시간 같이 있어요. 지금도 티격태격하면 은퇴 후에는 못 견뎌요. 대화 많이 하고 서로 존중하고 각자 공간도 인정해 주세요. 자식한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직장은 왜 옮기려고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도 어른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세요. 친구 관계는 잘 유지하세요.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귀해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드세요. 봉사활동, 취미 모임, 종교활동, 뭐든 좋아요. 나가서 사람 만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연령대별로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50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15년 열심히 준비하면 여유 있는 노후 가능해요. 빚 갚고 연금 늘리고 저축 최대한 하세요. 60대는 마지막 기회예요. 빚은 무조건 청산하고 건강관리 집중하고 작은 수입원 만들기 시작하세요. 이때 잘하면 70대가 편해져요. 70대는 자산 지키기가 중요해요. 사기 조심하세요. 고수익 투자, 원금 보장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정말 많아요. 큰돈 움직일 때는 자식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안 해도 노후 파산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금지 첫 번째, 은퇴 후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공 확률 20%도 안 돼요. 퇴직금 날리는 지름길이에요. 본사는 가맹비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해요. 장사 안 되는 건 점주 탓 이렇게 나와요.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 물어야 하고 인테리어비도 날아가고 남는 건 빚뿐이에요. 정말 창업하고 싶으면 소자본으로 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요. 실패해도 타격이 적잖아요. 아니면 무자본 부업부터 시작하세요. 금지 두 번째, 자식 사업 자금 대주기입니다. 엄마, 사업 시작하려면 5천만 원 필요해요.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사업은 10중 8구 망해요. 자식이라고 예외 없어요. 망하면 못 갚는 게 당연해요. 그럼 부모는 노후 자금 날리고 자식은 부모한테 미안해서 관계도 나빠져요.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소액만 주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안 받아도 되는 금액만요. 이건 용돈이야.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주세요. 큰 돈은 절대 안 돼요. 금지 세 번째, 친구나 친척 보증 서기입니다. 너만 믿는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 망하면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 호소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보증은 내가 그 빚을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망하면 내가 갚아야 해요. 2억 보증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면 내가 2억 갚아야 해요. 미안하지만 나는 보증 못 써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친구 잃는 게 아쉬워도 내 노후가 더 중요해요. 금지 네 번째, 고수익 투자 유혹입니다. 월 10% 수익, 원금 보장, 3개월에 2배 이런 말은 100% 사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 없어요.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의미해요.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 준다? 말이 안 돼요. 코인, 선물, 옵션, 해외 투자 이런 거 노후 자금으로 하지 마세요. 한 방에 전 재산 날릴 수 있어요. 60 이후 투자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야 해요. 금지 다섯 번째, 집 팔아서 자식 전세금 주기입니다. 엄마, 우리 전세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집 팔아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집 팔면 부모는 갈 곳이 없어요. 자식 집에 얹혀 살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전세금은 자식이 스스로 마련해야 해요. 게다가 요즘 전세 사기 많아요. 깡통 전세 걸리면 전세금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부모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주택연금 받으세요. 집 팔지 말고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으면서 사세요. 금지 여섯 번째, 노후 자금으로 주식 투기하기입니다. 요즘 주식하면 돈 번대, 나도 한번 해볼까? 위험해요. 물론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배당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단타, 레버리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한 방 노리다가 전 재산 날려요. 60 이후에는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예금, 적금, 국채, 배당 주식 이런 안전 자산 위주로 가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금지 7번째, 건강 문제 방치하기입니다. 조금 아픈데 뭐 괜찮겠지, 병원 가기 귀찮아, 돈 아까워 이런 생각 버리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고 저렴하게 치료돼요. 방치하면 큰 병 되고 수술하고 비용 폭탄 맞아요. 정기 검진 필수예요. 이 7가지만 안 해도 노후 파산 피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작은 수입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까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요.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공익형은 공원 관리, 도서관 보조 이런 거예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아요.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서비스, 상담 같은 거고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예요. 시장형은 실제 수익이 나는 일이에요. 카페 운영, 매점 운영 이런 거요. 수익에 따라 다른데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도 가능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면 돼요. 경쟁률이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경험 살림 부업도 좋아요. 회사 다니면서 쌓은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전 교사 출신이면 과외할 수 있어요. 요즘 중장년 과외 교사 선호하는 학부모들 많아요. 경험 많고 안정적이다 이런 이유로요. 시간당 3만 원, 4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주 3회, 하루 2시간씩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이에요. 전 회계사나 세무사면 세무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기장이나 세무 조언해 주는 거죠. 건당 10만 원, 2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엔지니어 출신이면 기술 자문해 줄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이런 자문 필요로 해요. 시간당 5만 원, 10만 원도 가능해요. 온라인 판매로 월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중고 거래 앱 아시죠?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거요. 여기서 안 쓰는 물건 팔 수 있어요. 집에 안 쓰는 책, 옷, 가전제품 이런 거 정리해서 파세요. 생각보다 많이 팔려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금방이에요. 수제품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뜨개질, 목공예, 비누 만들기, 천연 화장품 이런 거요.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리면 팔려요. 한 65세 할머니는 천연 비누 만들어 파세요. 재료비 10,000원으로 비누 쉽게 만들어서 개당 5,000원에 팔아요. 한 번에 4만 원 남는 거죠. 한 달에 20번만 만들어도 80만 원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산물 직거래도 좋아요. 동네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택배 보낼 수도 있어요. 재능 기부에서 시작해서 유료 강사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봉사하면서 경력 쌓고 나중에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예 잘하시면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요. 몇 개월 하다 보면 입소문 나요.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유료 강좌 제안 들어와요. 한 달에 8회, 회당 10만 원이면 80만 원이에요. 요리 잘하시면 쿠킹 클래스 열 수 있어요. 집에서 4명, 5명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1인당 3만 원씩 받으면 한 번에 15만 원이에요. 악기 다루시면 1대1 레슨 할 수 있어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뭐든 좋아요. 시간당 3만 원씩만 받아도 주 3회 하면 한 달에 36만 원이에요. 공간 활용도 가능해요. 집에 주차 공간 있으면 월 10만 원, 20만 원에 대여할 수 있어요. 주차난 심한 동네는 수요 많아요. 다락방이나 창고 있으면 창고 대여 앱에 올려보세요. 짐 보관할 곳 찾는 사람들 많아요. 평당 월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빈방 있으면 단기 임대도 가능해요. 에어비앤비 같은 데 올리는 거죠. 주말에만 빌려줘도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런 걸 여러 개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50만 원, 주택연금 50만 원, 노인 일자리 30만 원, 온라인 판매 20만 원, 주차장 대여 10만 원. 합치면 월 160만 원이에요. 1인 가구 적정 생활비가 160만 원에서 180만 원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유롭게는 못 살아도 기본은 하는 거죠. 실제로 한 68세 분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국민연금 60만 원, 노인복지관 일자리 30만 원, 텃밭 농산물 판매 20만 원, 주차장 대여 15만 원. 합쳐서 월 125만 원이에요. 젊었을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썼는데 지금은 12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아요. 건강하고 할 일 있고 돈 걱정 없으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정리해 드릴까요? 첫째, 오늘 당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둘째, 이번 주 안에 자산과 부채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에 적어보세요. 집 얼마, 예금 얼마, 빚 얼마. 이렇게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셋째, 이번 달부터 가계부를 쓰세요. 한 달만이라도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어디에 돈이 새는지,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보여요. 넷째, 3개월 안에 빚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몇 년 안에 다 갚을 건지,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계획 없이는 실행도 없어요. 다섯째, 6개월 안에 작은 수입원 하나를 만드세요. 월 10만 원짜리라도 좋아요. 부업, 판매, 대여, 뭐든 좋으니까 하나 시작해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후, 2년 후, 5년 후를 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 아끼는 것,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커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도 안 지켜줘요. 정부도 최소한만 해줘요. 결국 본인이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첫걸음을 뗀 겁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법적으로 2배로 늘리는 방법과 주택연금 완전 정복을 다뤄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준비할게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